장애인도 운동을 하나 봐. 장애인도 운동을 하나 봐라니 무슨 말이야? 아니, 장애인이 어떻게 운동을 하지? 장애인도 운동을 좋아할 수 있나? 야, 너는 장애인 올림픽도 못 봤냐? 그건 아주 특수한 사람들 아닌가? 물론 올림픽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주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겠지. 그건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잖아. 마찬가지라고? 야, 취미로 체육관에서 수영을 하는 너랑 올림픽 수영 선수랑 같냐? 장애인도 마찬가지지.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장애인이 운동하는 건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에이구, 너나 수영장에서 뛰어다니지 마셔. 누구나 다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운동해야 하는 거니까. 우리는 장애인을 보면서 장애인은 어떠할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 고정관념은 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지요.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 잘 알려면 우선 생활하면서 장애인을 자주 만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장애인을 자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지요. 기껏해야 영화나 드라마 또는 뉴스에 나오는 장애인을 보는 게 다니까요. 그러네요. 특히 통합교육을 하지 않았던 학교에 다녔던 분들은 진짜 장애인을 TV에서만 보겠네요. 물론 지나가면서 스치듯 장애인을 본 적은 있으시겠지만 그건 진정한 만남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 우린 상상하게 되죠. 장애인은 무엇을 잘못할 것이다. 장애인은 무엇을 싫어할 것이다. 장애인이 사회에서 하는 일들은 위험할 것이다. 장애인은 우리랑 다를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네요. 사실 TV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장애인을 지나치게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그리는 경우가 많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장애인 입장에서도 자주 비장애인과 만남을 가져야 함께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생각이나 태도를 배울 수 있고요. 비장애인 입장에서도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되고 익숙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자주 만날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부재활체육센터에서 진행하는 통합 프로그램은 의미가 있겠네요. 물론 익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서로 고쳐나가고 배려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거고요. 도서관 들어가. 여기서 기다려. 엄마가 얼른 들어가서 책 빌려올게. 싫어. 나도 들어가서 책 뽑고야. 우리 아들 도서관에 들어가고 싶구나. 나도 들어갈래. 책 볼래. 어쩌니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싫어. 도서관 들어갈래. 들어오세요. 아이와 함께 들어오세요. 들어오셔도 돼요. 그래도 될까요? 우리 아이는 조용히 잘 있지 못하는데.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도서관은 누구나 와서 보고 싶은 책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누구나 함께하는 공간인데 서로 배려해야죠.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사서님,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상하죠. 사실 우리 도서관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서님이 근무하시는 구산동 도서관 마을에서는 장애아동이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책을 볼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우선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근 특수학교, 특수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도서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용자들 인상도 쓰고 하셨지만 이제는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도 해주실 만큼 친숙해지셨죠. 그리고 사서가 장애인 시설에 가서 도서관 이용 교육을 하기도 하죠. 정말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군요.
이런 노력이 다른 공공도서관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장애 특성상 비장애인과 동일한 행동을 요구할 수 없을 경우도 많겠지만 그건 우리 모두가 포용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해야겠지요. 네, 생각해보면 우리 도서관에서도 처음부터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함께 노력하니 이제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을 늘 봐오셨던 비장애인 이용자께서도 오히려 새로운 이용자들에게 말씀을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요? 이 아이들도 책을 좋아한다고,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이야기해주라고 말이죠. 올해 아이들을 만나보니 나름의 속도로 커가고 있는 게 보인다고까지 하셨어요. 그러시군요. 역시 자주 만나는 경험의 가치가 여기서도 빛나는군요. 네, 당연한 권리를 누구나 누릴 수 있게 조금만 배려하고 생각을 다르게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우와, 여기 진짜 이쁘다. 빨리 와봐. 사진 찍게. 응, 그래, 알았어. 그런데 생각보다 올라가는 게 쉽진 않네. 계단이 많아서 힘들구나. 그래도 여기가 사진 제일 잘 나오겠는데. 올라올 수 있겠어?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 올라갈게. 알았어. 힘들지만 조심해서 올라와. 기다려줄게. 그래, 고마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에구, 여기도 안타까운 장면이네요. 여학생이 기다려주는 거는 참 좋은데 계단이 문제네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장애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졌어요. 장애 개념이요? 네, 장애 개념이요. 사사님은 저 남학생이 왜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다리 한쪽이 불편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리 한쪽이 불편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걸어서 이동하기가 어렵겠죠? 저 남학생처럼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겹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렇지요. 저 남학생은 다리가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처럼 두 발로 걸어서 이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거겠죠. 만약에 두 발로 걸어 다니지는 못하지만 저 남학생처럼 목발을 짚고 다니는 거에 익숙하다면 조금은 불편하겠지만은 장애를 겪고 있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네요. 하지만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그런 건 너무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휠체어를 탄 사람도 마찬가지고 계단 있는 곳은 못 다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지요. 저 남학생이 장애로 인해서 제약을 받는 것은 다리가 불편해서라기보다는 이런 신체적 조건이 있는 사람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환경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 저 남학생도 계단이 아닌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가거나 혹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을 다닌다면 전혀 장애를 겪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러네요. 비록 신체적 제약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장애를 겪지 않으려면 사회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잠재적인 장애인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나 장애로 인한 불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불편한 상황을 더 이상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 더 이상 장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장애는 사회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네, 장애에 대한 접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